안녕하세요. 파이어 가족입니다. 오늘은 저희가 왜 목표 금액을 50억으로 잡았는지에 대해서 조금 현실적으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사실 많은 분들이 파이어족을 목표로 한다고 하면 가장 먼저 물어보는 게 그래서 얼마가 있어야 되는데? 인 것 같아요. 저희도 처음에는 막연하게 생각했거든요. 그냥 많이 모으면 되겠지. 한 10억? 20억? 근데 실제로 계산을 해보니까 생각보다 복잡하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는 목표 금액을 일단 큰 틀에서 두 가지로 나눴습니다. 하나는 금융자산, 즉 ETF 같은 투자 자산이고요. 하나는 거주를 위한 부동산입니다. 아직 매매 계획이 있는 건 없다 보니 전세 비용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는 금융자산 40억, 부동산 10억, 그래서 총 50억을 목표로 설정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전세는 현금 흐름을 만들어주지 않는다는 점이에요. 결국 우리가 살아가려면 매달 쓸 수 있는 돈이 나와야 하기 때문에 핵심은 금융자산입니다. 그래서 질문이 하나 생깁니다. 그럼 금융자산이 얼마 있어야 생활이 가능할까? 저희는 이걸 계산하기 위해 인출률이라는 개념을 먼저 봤습니다. 쉽게 말하면 내가 가지고 있는 자산에서 매년 얼마를 꺼냈어도 되는지를 의미합니다. 가장 유명한 기준이 트리니티 연구에서 나온 4% 룰인데요. 이건 자산의 4%를 매년 인출하면 30년 동안 버틸 확률이 높다는 개념입니다. 네, 물론 저희는 이걸 그대로 적용하진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저희는 40살의 은퇴를 목표로 하고 있기 때문에 30년이 아니라 최소 40년 이상을 봐야 하기 때문인데요. 그래서 4%는 조금은 위험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실제로 데이터를 보면 4%를 인출할 경우에 30년 기준에서 원금이 줄어들 확률이 약 13% 정도 되고 자산이 완전히 고갈될 확률도 존재합니다. 3.5%로 낮춰도 여전히 리스크가 있는데요. 그래서 저희는 조금 더 보수적으로 3%로 기준을 잡았습니다. 또한 장기적으로 자산이 상승할 가능성에 대해서도 확인을 해보면 이 3%가 중요한 이유는 단순히 안전하다가 아니라 장기적으로 자산이 유지되거나 오히려 증가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입니다. 즉, 돈을 쓰면서도 자산이 줄지 않는 구조를 만들 수 있다는 거죠. 저희는 이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했어요. 단순히 몇 년을 버티는 게 아니라 평생 지속 가능한 구조를 만들고 싶었기 때문인데요. 자, 그래서 이제 계산이 됩니다. 금융자산 40억에 3%를 적용하면 연 1억 2천만 원 정도가 나옵니다. 월로 나누면 약 1천만 원 정도죠. 이게 저희가 생각하는 4인 가족의 생활비 기준이에요. 그런데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많은 분들이 이 부분을 놓치고 있는데 바로 세금이 있습니다. 저희는 ETF를 매도해서 사용하는 구조, 즉 자가배당 방식도 고려하고 있기 때문에 매도 시 양도소득세가 발생합니다. 물론 전체 금액에 세금이 붙는 건 아니고 차입 부분에 대해서만 과세가 되는데요. 현실적으로 매도 금액 중 차입 비중이 30%에서 많게는 70%까지 될 수 있다고 가정을 했어요. 그리고 세율은 약 22%입니다. 이걸 반영해보면 실제로 손에 들어오는 금액은 생각보다 줄어듭니다. 즉, 단순히 40억이면 월 1천만 원이 나온다가 아니라 세후 기준으로 보면은 그보다 더 많은 자산이 필요할 수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가 40억을 기준으로 잡은 이유는 하나 더 있습니다. 저희는 완전히 일을 그만두는 은퇴를 생각하고 있진 않아요. 좋아하는 일을 하면서 적더라도 일정 수준의 수입은 유지하고 싶거든요. 그래서 세금으로 빠지는 부분은 가벼운 부업이나 활동으로 충분히 메꿀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기준이 있는데요. 저희는 월 생활비를 1천만 원으로 설정을 했는데 여기에는 단순히 먹고 사는 비용뿐만이 아니라 세계여행, 아이 교육, 그리고 삶의 질까지 다 포함이 되어 있어요. 특히 저희는 4인 가족을 기준으로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 교육비와 경험 비용을 무시할 수는 없다고 봤어요. 그리고 부모님 용돈이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저희는 양가 부모님께 총 200만 원을 드리고 있는데요. 이 부분은 줄이지 않을 생각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저희가 사용하는 생활비는 약 800만 원 정도이고 나머지 200만 원은 부모님 지원이에요. 즉, 저희의 1천만 원은 단순한 소비 금액이 아니라 가족 전체를 포함한 구조입니다. 결국 정리해보면 이렇습니다. 금융자산 40억, 연 1억 2천, 그리고 월 1천만 원. 그걸 또 세금을 고려하다 보면은 일부는 보완 수입이 필요할 거고요. 이 구조가 만들어지면 저희는 일을 하지 않아도 현재의 삶을 유지할 수 있는 상태가 됩니다. 이게 저희가 생각하는 파이어예요. 그래서 저희의 목표는 단순히 돈을 많이 모으자가 아니라 현금 흐름이 끊기지 않는 구조를 만들자입니다. 이게 만들어지지 않으면 20억이 있어도 불안하고 30억이 있어도 계속 일을 해야 하는 상황이 될 수 있어요. 반대로 이 구조가 만들어지면 50억이 아니라 그 이하에서도 충분히 안정적인 삶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저희는 안전마진까지 고려해서 50억이라는 숫자를 잡았어요. 시장은 항상 변수도 많고 예상과 다르게 흘러갈 수도 있기 때문인데요. 그래서 조금은 여유 있게 그리고 장기적으로 흔들리지 않을 수 있는 구조를 만들고 싶었어요. 결국 저희가 50억을 목표로 한 이유는 엄청난 사치를 위해서라기보다는 선택권을 갖기 위해서인데요.
언제 일을 할지, 무엇을 할지, 어디서 살지 이런 것들을 스스로 선택할 수 있는 상태. 그게 저희가 생각하는 경제적 자유예요. 앞으로도 이 목표를 향해 가는 과정, 그리고 실제 숫자와 결과들을 계속 공유해 볼게요. 물론 슈드랑 QQQ 포트폴리오는 아직 확정은 아니기는 해요. 아직은 저희가 파이어를 한 상태가 아니기 때문인데요. 파이어에 가까워져 갈수록 포트폴리오를 다변화하고 또 다시 짜보려고 합니다. 우선 현재로서는 S&P 500과 QQQ 위주의 성장에 베팅을 하고 있어요. 사람마다 파이어 금액은 정말 천차만별인데요. 저희 부부는 더 아끼며 살 수 있다고 해도 이제 태어난 아이의 장래를 생각하면 마냥 아끼는 건 불가능할 것 같아서 좀 남들이 봤을 땐 크다고 느낄 수 있는 50억을 잡아봤어요. 사실 저희에게도 현실성이 큰 금액은 아니기는 해요. 하지만 다방면으로 수익을 늘려서 40살 이전에 목표를 향해 나아가 보려고 합니다. 여러분들은 목표가 어떻게 되나요? 4인 가족의 파이어 여정, 투자 및 자산 획득 등 다양한 여정을 공유할게요. 꼭 구독 부탁드려요.